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이체 변호사 정명화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 고소를 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피해자가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로 가기 위한 수많은 갈래길이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성폭력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을 때 방향성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기준은 피해자의 욕구, 즉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되어야겠지요. 그럼 피해자의 욕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의 종류와 그 장단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때는 형사처벌, 징계처분, 대사회적 대응 중 어떠한 방식의 처분이 피해자에게 가장 와닿는지, 본인의 피해를 인정받았다고 느낄 수 있을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형사 고소와 병행해서 혹은 그와 별도로 가해자를 징계하기 위한 가해자 소속 기관에 대한 성희롱 신고나 민원 제기를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조사해서 가해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는 의무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현실화하고 싶은 욕구가 있겠죠. 미투 운동 당시 많이 택했던 방식인데요. 가해자의 성폭력을 SNS에 공론화하거나 언론에 제보하고 싶은 욕구가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럴 때에도 명예훼손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를 꼭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별도 형사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의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과정에서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가해자가 공무원이거나 교육자여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곧바로 그 직을 잃게 되는 상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건에 대한 해결이 피해자에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겠죠. 다만 유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추후 마음이 바뀌어서 형사 고소를 하게 되었을 때 그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범죄 발생 시로부터 상당 시일이 소요된 후에 형사 고소를 하게 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무고의 동기는 없는지에 대한 엄밀한 판단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되는 사건의 경우, 즉 CCTV라든지 녹음과 같은 어떤 증거가 없어서 진술의 신빙성으로 판단하게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 시로부터 시일이 지날수록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범행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점도 역시 고려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합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듣고 싶을 때, 사건의 빠른 해결을 원할 때, 가해자가 재발방지 교육 등을 수강하고 그 이수 내역을 확인하기를 원할 때, 이와 같은 법적인 해결만으로는 쉽게 강제할 수 없거나 피해자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기 어려운 어떤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물론 합의 시에는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처벌 불원서 등을 작성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외에 세부적인 항목을 합의서에 넣는 것도 가능하고 그 예시들을 피해자 변호사들이 많이 갖고 있죠. 특히 사과문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어떤 법적 절차로도 가해자에게 이것의 작성을 강제할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여타 형사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제소나 고소 시부터 1심 판결을 받을 때까지 한 1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합의 절차에서의 이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합의를 위해서 내용 증명을 발송하거나 아니면 가해자에게 연락을 했을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런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구나. 또 이런 주장을 펼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합의가 결렬하게 됐을 때 추가로 피해자가 민형사상 대응을 해야 될 수가 있는데 그때 피해자의 전략에 대한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작성할 때는 조금 이제 균형을 잘 타야 돼요. 가해자에게 합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내용, 즉 범죄 사실의 요지나 기존의 판례 등 법리에 비춰봤을 때 가해자가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제시가 필요한 것과 동시에 추후 민형사상 분쟁을 할 경우 사용할 핵심적인 전략은 노출되지 않도록 그 균형을 잘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